네, 안녕하세요. 부동산농부 전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할 때 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져보실 수 있나요? 이걸 따지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걸 따지려면 재개발 투자금에 대한 관련 용어들을 좀 잘 아시고 그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투자금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뭐 좀 낯선 용어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친숙하게 들리고, 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라는 정도의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면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초기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입주 시에 또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아셔야지 이제 재개발에 투자가 가능해지시는 거죠. 투자의 원칙이 뭐예요? 아주 뭐 진리에 가까운 원칙이 있죠. 투자되는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 클 때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재개발에 들어가는 투자되는 총액보다 앞으로 미래에 얻게 될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더 커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산출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입니다. 뭐 매매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집을 내가 사는데 얼마의 돈을 주고 사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물건의 매도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이 매매가라는 이제 집값이 얼마냐를 그냥 퉁쳐서 얼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매가에는 권리금액이라는 권리가가 들어있고 거기에 P라는 프리미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액은 뭐 감정평가 금액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집값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내가 얹어줘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를 좀 분리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매매가가 10억입니다. 부동산에서 제가 재개발 물건을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매매가가 10억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10억이 아니라, 집값은 한 2억 정도 되고, P가 한 8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란 무엇인가? 권리가는 간평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 가격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뭐 비례율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권리가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권리가는 향후 내가 이제 조합원이 됐을 때 내 재산을 그 재개발 조합에다가 넣고 아파트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때 내 재산이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집값이 되는 거죠. 이때는 프리미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집값만,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그런 금액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평이 나왔다. 그러면 간평 금액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죠. 이게 가장 정확한 금액이니까요.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안 나왔다면 이제 추정가가 얼마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거 추정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의 한 130% 정도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는 금액은 아니에요. 130%가 딱 맞는 금액은 아닌데 대략 개별 공시지가의 한 1.3배 정도가 감평가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격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10억이면 P는 8억이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2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매매가가 10억인데 권리가액을 안다. 그럼 권리가액이 2억이라 그러면 P가 8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가와 P를 나눠서 계산해보고 각각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례율이라는 말을 했죠. 비례율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례율은 감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할 때 이 비율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리가가 산출이 되죠. 이 비례율은 이제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를 평가를 해서 그 정도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 비례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비례율은 사업성이 높으면 높아지는 거고 사업성이 낮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 비례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비례율은 종후 자산 평가에, 그러니까 다 사업이 완성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를 다 팔고 거기에 있는 상가도 다 팔면 총액이 나오겠죠. 그 총액에서 총사업비, 이건 뭐 건설비도 되고 기타 인건비라든지 뭐 광고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총사업비를 빼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남는 돈이 되겠죠. 그거를 종전자산 평가액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된 금액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100을 곱하는 건데 보통 뭐 90% 후반대에서 100% 초반대에 그런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내 재산이 감정평가액이 2억인데 비례율이 110%가 나왔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2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감정평가액이 2억인데 비례율이 뭐 90%가 나왔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더 낮아지겠죠? 1억 8천만 원 정도의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율은 재개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이 지금은 예를 들어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평가돼서 비례율이 뭐 105%, 110%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뭐 사업의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뭐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든지 해서 남는 금액이 적어진다면 비례율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면 비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분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조분가는 뭐 약어라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조합원 분양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는 금액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일반 분양가보다는 굉장히 많이 저렴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종전 자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이게 이제 권리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제가 입주를 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을 합치면 조합원 분양가가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2억인데 아까 비례율을 110%로 계산했죠. 그러면 근데 권리가액은 2억 2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다 추가 분담금이 5억 8천이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8억이 되는 거죠.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8억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2억 2천이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5억 8천이 되겠죠. 내가 입주할 때 5억 8천을 더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 또 하나는 추분금, 추가 분담금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이 입주 시에 추가적으로 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종전 자산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부족할 때 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다 부족하죠. 우리는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니까 얼마를 더 내고 입주를 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계산한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다. 거기에 내 권리가액이 2억 2천이다. 그러면은 나는 5억 8천을 더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알아야 될 용어가 뭐 쉬울 수 있는데 이주비, 뭐 전세금, 또 근저당을 잡혀놓고 대출한 대출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주비 먼저 말씀드리면 집을 내가 이제 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 살 수 있는 집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어, 이주를 할 때 철거 후에서 입주 시까지 이제 살 집을 구한다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이제 이 돈이 나오니까 나중에 돈을 입주할 때 이 갚으면 되는 돈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주택에 만약에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내가 전세금 1억 원을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이분이 나가실 때는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주비나 전세금 그리고 뭐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 이거는 이제 향후에 반환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재개발할 때 돈과 관련된 투자금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복잡하신가요? 좀 어려우시면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폭이 더 넓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알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편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배운 재개발 용어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개발 투자금들을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진짜 당분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정말 성공 투자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히고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부를 키워드리는 부동산농부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